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개판이다 말이지. 군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해야 되듯이. 페라리 사고 제한 속도 100으로 똑같은데 갑자기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야 무슨 소리니? 그럼 엄마 우리 간첩잡으로 출동하는데 밴드, 단톡방 이런 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보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무슨 방산비리 이렇게 관련돼 갖고 야 이게 수통이 이게 그 6.25 때 수통이다.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 것은 일부 중대 행정보호관들이 창고에 이제 보관해놓고 망가진 수통만 갖고 오면은 교환을 해주고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간부들이 돈을 떼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다. 중간에 누가 그걸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돈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물건이 흘러가는 방향 구매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방산비리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방위 산업에 관련된 밖에 회사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예비역들이 뭐 장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비역 연관장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군의 어떤 이 사람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그러는 것이지 중간에서 누가 마음 먹고 뭘 떼먹어 갖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그 보훈처 장관했던 그 해군 총장하셨던 황기철 대장 같은 그런 분들도 방산비리 했다고 참모총장 하다가 중간에 구속당하고 했단 말이죠. 네. 그 나중에 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는 엄청 큰 죄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개판이다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산비리가 구조적으로 중간중간 사람들이 다 떼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부 진짜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특수부대 같은 경우로 가면 훈련을 진짜 빡세게 하고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치는 게 발생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다치는 게 발생된 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또 위에서 또 이거를 카트 해가지고 너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이게 어디를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해요.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진짜 어디에 맞추기도 자, 부대가 큰 덩어리든 작은 특수부대든 간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켜야 될 것인가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전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은 수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이 안전을 우리가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그래도 임무 위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난다. 그럼 그걸 감안해서 국가가 군이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움직여주는 걸로 이것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안전 때문에 훈련을 하지 말라. 이거는 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전사고가 만약에 발생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되거나 안전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책임자한테 문책을 묻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방향성을 못 잡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유격장을 가봤어. 종합장애물인가?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한 10m까지 줄도 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4m쯤에 가갖고 못 올라가게 묶어놓은 거예요. 야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치니까 10m인데 한 4m 정도 가서 찍고 야 이러려면 훈련을 말해 이게 훈련을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상급부대 지시라는 거예요. 페라리 사고 제한 속도 100으로 똑같은데 너무 안전 그러는데 그런 특수부대들마저도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안전을 규정을 지켰는지만 파악을 하고 지켰으면 다친 사람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예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사상자가 생기면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어떤 보훈 대상이고 이걸 떠나서 이제 국가 유공자다 하는 그것을 당사자들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임무에 대해서 훈련을 확실하게 하되 그거 해야지. 그리고 문책은 절대 하지 말고 안전 규칙만 지켰는지만 그렇지. 확실하게 사고가 나면 바로 바뀌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 현역에 있을 때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대 단위로 분기에 한 번씩인가 부대 정밀 진단이라 그래갖고 교육 훈련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내무실에서 생활하면서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애들끼리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해요. 일주일 동안 했어. 그 다음부터 야외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그 주말에 저 멀리 있는 다른 부대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모든 부대를 이번 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대 정밀 진단 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대는 지난주에 했는데 그런 걸 내가 볼 때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나쁜 짓이다.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주라벨님이 자리를 옮겼어요. 예. 군대에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본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하고 막 단톡방 만들고 예, 밴드하고 예. 하는 거. 이게 유치원에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거 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저는 반대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군에서 뭐 사고 예방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 취지는 좋은데요. 네. 극성 부모님. 그럼요. 우리 소위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계속 아들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는 엄마나 아버지가 많아요. 그거 담당하는 간부는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야.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어떤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가 계속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밴드에도 뭐가 와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그거 뭐 제때 하니 안 하니 하는 것은 그 기본 임무 수행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가 육군 훈련소장을 딱 5주를 했지만은 그 제가 훈련소장 가기 한참 전부터 훈련소도 이제 연대별로 그 부모들이 홈페이지에다가 편지를 써놓으면은 그 간부들이 그걸 출력해서 훈련병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A4지 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훈련병이나 뭐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 간부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부들을.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에 제가 2009년도에 준장 별 1개일 때 육군사관학교 이제 생도대장을 갔었는데, 생도들 처음 이제 들어오면은 가입교라는 걸 해요. 1학년이 되기 전에 한 달 동안 하드 트레이닝 이런 걸 시켜갖고 통과되는 사람만 이제 진짜 생도가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기초군사훈련대에 홈페이지가 있어갖고 거기다가 사진을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아들이나 딸 얼굴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왜 우리 아들은 웃고 있지 않냐? 다른 애들은 웃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올해는 내가 모든 것을 욕을 먹고 내가 커버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거 하지 마. 기초군사훈련 교육대라는 것은 소령 몇 명하고 상급 생도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사진 담당하고 올리기 위해서 학교 본부에 있는 정훈장교 중위 한 명이 한 달 동안 자기 기본 업무 못하고 여기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이게 규정 위반이라 이거. 그래서 하지 말고 안 했어요. 또 저보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 단톡방 이런 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경험한 병사들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유치원생 같은 느낌이 이거죠. 들고 오히려. 집에서 엄마가 저 좋은 소리라고 하지만은 아들, 딸 입장에서 잔소리잖아요. 이게. 근데 엄마가 내가 성인이 군대에 되면 와 싫죠. 있는데도 집이 부산인데 나는 지금 저 파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에 의해서 지금 이 조정 통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성인으로서 자기감 느낄 수도 있죠.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성인이면 그것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믿고 냅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제 24시간 스마트폰을 병사들이 쓰도록 시험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이 평상시에 스마트폰을 막 보다가 갑자기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뭐 무장공비가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그럼 사실 우리가 어디로 출동하고 이런다는 걸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혹여 병사가 엄마하고 뭐 카톡으로 막 주고받고 아니면 통화를 하고 있다가 야 무슨 소리니? 그럼 엄마 우리 간첩 잡으러 출동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끊을까? 엄마 별거 아니야 하고 끊을까? 과연?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 한두 명은 엄마 우리 지금 간첩 잡으러 어디로 간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스마트폰을 이미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쓰게 할 수는 이제 없어요. 그 대신 24시간을 허용한다 이런 거는 보다 신중하게 하고, 그거를 빨리 적정한 선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겠네요. 간부들이 24시간 쓰는데 우리는 왜 못 쓰냐.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참에 간부들도 그러면 24시간 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왜 병사들까지 간부들하고 똑같이 두발 자유라 한다고 막
그래갖고 한번 또 왈가왈부한 적이 있어요. 육해 공군이 간부와 병사 간에 달랐던 두발 규정 통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참에 간부들도 짧게 자르면 좋겠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 군대에서도 머리를 좀 짧게 자르려고 이제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계급이 높으니까 길러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이제 뭐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했었지만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육군에서는 반대로 간부들을 놔둘 테니까 병사들도 길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군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해야 되듯이 그래서 스마트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통제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전 인원을 병사들까지 해서 24시간 쓰라고 풀어주면 엄마 나 출동해 이제 이 얘기 나올 수 있다. 예, 그렇죠. 예전에 이제 많은 저희 국파공작원 선배님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하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신대요. 예. 두 번째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전됐을 때 그럴 때는 관계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됩니까? 장군님도 라떼가 있습니까?